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엄청난 이벤트들이 줄줄이 이어졌던 한 주를 끝내고 새로 시작된 한 주의 첫날 시장은 대체로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소폭 오르고 내리는 혼조세였고 암호화폐 시장은 주말부터 강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가장 관심이 모였던 부분은 지난주에 이어 은행주들의 행보였죠. 지난주 마지막에 50% 넘게 폭등했던 팩웨스트는 오늘도 장 초반에 30% 넘게 상승하며 초강세로 시작했는데 장중에 상승폭을 대부분 내줬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승으로 마무리했고 팩웨스트 다음으로 위험하다 알려진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역시 상승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은행주 섹터 전반이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일단 은행 리스크는 조금 사그라드는 분위기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연히 금리의 측시가 증가했겠죠? 이제 다음 FOMC에서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말 예상금리도 4.75% 가능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기 위험이 줄어들고 금리 전망이 상승한 데는 은행 리스크가 가라앉은 영향도 있지만 지난주 마지막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가 매우 강력했던 탓도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 이렇게 강하니 경기가 위험할 리 있냐는 거죠. 실제로 유가도 지난 주말부터 강하게 상승 중입니다. 단 4일 정도 만에 10%가 올랐습니다. 유가는 그동안 추가 감산에도 불구하고 경기 위험 증가로 수요 감소가 우려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는데 경기 위험이 줄어들자 바로 반등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금리 전망이 오르자 채권 수익률도 올랐겠죠.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감소 그리고 금리 예측치 상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현재 흐름은 모든 면에서 경기 위험이 감소하고 금리 전망이 오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시는 유동성 증가가 제한되는 악재가 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 하락이라는 호재로 금리의 측치가 오르고 있음에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말 동안 있었던 버크셔 회사의 실적 발표에서 워런 버핏이 주식을 100억 달러 이상 순매도하고 1,30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면서 주식시장 붕괴에 베팅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이건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버핏이 현금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현재 버크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약 1,300억 달러 중 90%가 미국채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대부분 지난 2년간 구매한 단기 국채인데 아시다시피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단기 국채는 최대 20% 정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번에 은행들이 망한 이유기도 하죠. 그런데 얘네들은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죠. 또한 최근에 구매한 새로운 채권들은 이자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팔아야 할 이유가 없죠. 이런 이유로 최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133억 달러 매도하고 29억 달러밖에 매수하지 않은 것도 잘 살펴보면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130억 달러가 넘는 매도 중에 거의 절반이 쉐브론입니다. 유가는 아시다시피 작년을 정점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주식을 매도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또한 20억 달러가 은행주입니다. 은행주를 왜 팔았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죠. 반면 애플의 주식은 거의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팔아야 할 주식을 판 것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새로운 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현금이 가격이 하락한 채권에 물려있고 그나마 있는 현금은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44억 달러나 썼습니다. 거기다 신규 채권들은 이자율이 높아 매력적이고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경우 가격이 오를 예정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새로운 주식을 매수할 여력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주식을 사는 것 자체가 채권만도 못할 만큼 매력이 없었다는 건 그만큼 현재의 주식시장에 큰 매력을 못 느꼈다는 증거가 됩니다만 어쨌든 언론에서 표현하는 것과는 달리 현금을 보유하고 주식을 매도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혼잡한 상황 속에서 이번 주도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내일 바이든 대통령과 현재 하원의 주도 세력인 공화당의 의장인 메카시 의원의 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채 한도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재무부가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 상향이 안 되면 미국이 디폴트 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빠르게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산시장에 또 하나의 거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정말 매우 중요한 CPI의 발표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금리 전망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마저 높게 나오면 금리 예측치가 더 올라가겠죠. 또한 이것은 경기와 상관없이 고물가로 금리 전망이 올라가는 거라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시장은 근원 CPI가 아주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유야 당연히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 때문입니다. 이게 현재 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대 요인들인데요. 이번 달에도 여전히 물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최소한 시장 기대치는 만족시켜주는 결과가 나와야지 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굳건한 증시와는 달리 지난 주말 이전까지는 강력했던 암호화폐 시장이 주말을 기점으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7,000달러대까지 떨어지면서 시장 전체에 강한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최근 시장 흐름이 다시 경기 위험 감소로 흘러가며 금리 전망이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왔던 이유와 정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선 지난주부터 계속 설명을 드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르헨티나에서 지브랩의 비트코인 결제를 금지한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IMF로부터 450억 달러 지원을 받으며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일환으로 결제 앱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를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다만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막은 것은 아니기에 완전한 금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IMF와 같은 기존 금융 세력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견제를 계속하고 있고 그로 인해 향후 규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 투심에 안 좋게 작용한 것이죠. 셋째로 최근 몇 주간 이어진 밈코인 열풍입니다. 페페코인을 비롯한 몇몇 밈코인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밈코인 열풍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 전체에는 부정적입니다. 우선 투자자들의 관심이 밈코인에만 온통 쏠리면서 자금이 밈코인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밈코인에 관심이 쏠린다는 그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적 과열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밈코인들은 대부분 낮은 가격과 높은 관심도로 엄청난 양의 거래를 유발하는데 이로 인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거래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수수료가 급증한 것도 악재가 됩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밈코인 열풍에 동참해 BRC20 토큰 열풍이 불며 거래 수수료가 급증했는데요. 이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악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채굴 외에 거래 수수료로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생산 원가가 내려가는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싼 가격에 채굴하게 되니 가격이 내려가도 부담 없이 팔 수 있게 되어 매도 압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퍼드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바이낸스가 주말 동안 2차례나 비트코인 출금을 중지했는데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밈코인 열풍으로 거래량이 폭증하며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극도로 혼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이낸스 지갑에서 10만 개가 넘는 대량의 코인이 인출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바이낸스 파산설도 불거졌었는데요. 이것은 바이낸스 내부에서 단순 지갑 이동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퍼드들도 주말 동안 투심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넉 달 만에 거의 2배가 오르는 동안 전반적으로 과열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최근 몇 달간 대부분 탐욕 지점에 있었습니다. 어쩌다 중립으로 내려오면 바로 가격이 오르면서 다시 탐욕으로 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과열 상태에 있었던 거죠. 따라서 한 번 정도 제대로 식혀줄 타이밍이 필요했는데 앞에 설명드린 여러 악재들이 겹쳐진 타이밍에 오랜만에 강력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 모드에 들어갔고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듯 올해는 결코 경기 위험이 사라지지 않고 금리는 어쨌든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모멘텀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 타이밍과 맞물려서 발생할 반감기를 생각하면 단기적 흐름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인 가격 모멘텀은 매우 강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조정기를 좋은 진입 포인트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의 첫 거래일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뭐니 해도 수요일 CPI 발표가 시장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차피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 한 달의 물가 상승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3년 4월 물가가 0.1% 더 올랐냐 덜 올랐냐는 여러분이 가진 자산의 본질적 가치에 티끌만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저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을 보신다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더 높은 시야를 통해 투자를 바라보는 여유로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